여러분, 사르트르는 하이데거를 정말 오해한 걸까요? 20세기 철학계의 두 거장, 사르트르와 하이데거. 흔히들 스승과 제자 사이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엄청난 지적 충돌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보면 와, 이건 뭐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인데? 싶을 정도예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보면요. 하이데거가 썼던 불안, 가능성, 세계 내 존재 같은 핵심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르트르 자신도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정말 큰 영감을 받았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 하이데거 철학 너무 어렵잖아. 근데 사르트르가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서 자유라는 아주 멋진 철학으로 만들어줬네. 마치 스승의 횃불을 제자가 이어받은 것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이데거 본인 생각은 완전 달랐거든요.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유명한 책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에서 사르트르를 아주 그냥 정면으로 저격합니다. 이건 그냥 좀 비판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철학적인 절교 선언 그런 느낌이었죠.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거 사르트르의 완전 시그니처잖아요. 근데 하이데거는 그거 그냥 옛날 철학 뒤집어 놓은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너랑 내 생각은 달라가 아니에요. 너는 내가 깨부수려고 했던 바로 그 감옥에 이름표만 바꿔 달고 다시 들어간 꼴이야 라고 훨씬 더 뼈아프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 입장에선 사르트르가 자기 철학의 핵심, 그 알맹이를 완전히 빼놓고 껍데기만 가져갔다고 본 거예요. 이건 뭐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둘의 갈등, 이 엄청난 오해의 뿌리는 대체 뭘까요? 이걸 알려면 하이데거 철학의 심장부로 딱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존재론적 차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렵게 들리죠? 근데 이거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이에요. 존재자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예요. 이 컵, 저 나무, 여러분, 저, 이런 구체적인 것들. 반면에 존재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탕 혹은 무대 같은 거죠. 자, 숲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엔 뭐가 있죠? 네,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다람쥐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존재자입니다. 쉽죠? 그런데 말이죠. 존재는 그 나무나 바위가 아니에요. 존재는 뭐냐면 그 나무와 바위 그리고 숲 전체가 우리 눈에 보이고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빈터 혹은 빛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물건들이 나타날 수 있는 판 자체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존재와 존재자 구분이 사르트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이데거의 비판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하이데거가 볼 때 사르트르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의 문제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자 하나에 전부 다 우겨넣어 버린 거예요. 모든 의미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만든다 라고 해버리니까 존재라는 더 큰 질문이 인간 존재라는 작은 질문으로 확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결국 인간을 다시 세상의 중심에 딱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건 하이데거에겐 최악의 실수, 즉 철학의 거대한 후퇴였어요. 무대 전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대 위 배우인 인간한테만 조명을 냅다 비추는 꼴이니까요. 이걸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진짜 확 와닿죠.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유만 봐도 그래요. 사르트르한테 자유는 내 의지로 뭐든 할 수 있는 절대적 선택이죠. 근데 하이데거한테의 자유는 존재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거예요. 쓰는 단어는 같은데 뜻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결국 이건 그냥 좀 생각이 다른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둘 사이에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던지는 질문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사르트르는 물었죠. 인간으로 산다는 거, 자유롭다는 거, 그거 대체 뭐야? 반면에 하이데거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물었어요.
인간이든 돌멩이든 애초에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는 아름다운 계승의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선언한 근본적인 단절의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강력한 휴머니즘을 외친 사르트르와 그 인간을 넘어서려고 했던 하이데거. 정말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 두 거인의 싸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은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삶의 의미를 파고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나를 가능하게 하는 더 큰 존재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존재에 대한 개념 잘 비교를 해봤네요. 재밌게도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의 강연들을 많이 듣고 또 하이데거의 철학들을 많이 사용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인간의 의미, 인간은 던져진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라는 형벌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사르트르를 아주 일약 스타 같은 철학자로 만들어냈죠. 거기에 이제 하이데거가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의미를,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한 사르트르를 하기보다는 아주 비판하는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하이데거가 그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하이데거가 강조했던 것은 존재라는 것을 존재자, 어떤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서 찾아낼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자기 철학의 핵심이다. 인 건데요. 즉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해야 된다. 존재자라는 것은 그 존재라는 것은 존재자들이 있게 하는 배경과 같은 더 근원적인, 더 깊은 의미의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게 뭔지는 저도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요. 그런데 그것을 사르트르가 인간이라는 존재자로 환원시켜버렸다. 다시 옛날에 말하자면 존재자 위주의 형이상학적 그런 철학으로 환원시켜버린 것에 불과하다. 자기가 그토록 플라톤주의적인 존재를 자꾸 존재자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플라톤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사르트르가 자신의 철학을 가져다가 다시 플라톤주의적인 인간 중심주의적 형이상학 존재론으로 다시 환원시켜버렸다. 되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데거가 그러려고 했던 사르트르가요, 자신의 인간에 대한 관점을 그런 의미로 생각했던 건 절대로 아닌 것이 명확하니까, 사르트르 역시 플라톤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 천재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그런 하이데거의 사르트르에 대한 비난이 자신의 철학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뉘앙스적인 철학인지를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봐요. 하이데거가 사르트르를 비난한 것이 자신의 철학을 지켰다기보다는 자신의 철학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마다 그 말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다.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의 특성을 드러낸 요인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하이데거를
뭐 사르트르적으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버전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다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인 이해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그런 식의 철학이지 않나.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철학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표현이라든지 생각했던 그 대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도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어찌 보면 이 사르트르와 하이데거의 이 논쟁들, 이 비난들, 비판들,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사르트르의 인간관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걸 보여준다기보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사르트르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뉘앙스적인 요소가 많다. 즉 별로 좋은 철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